자, 이번 시간은 스펙 때문에, 취업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시간, 답답한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TV 취업 상담소 시간입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네. 인하대 일자리 센터의 김도윤 코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저는 코치님을 보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네. 예. 어떻습니까? 왜 그럴까요? 본인도 그러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뭔가 되게 안정된 느낌이 있어요. 그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집에서 TV를 보고 있을 제 아내가 아닐까. 사랑꾼이셨네요. 그렇군요. 사랑꾼인 네. 걸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코치님만의 팁 방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부의 도우미 유엔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요즘 사실 얼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감사와 사랑에 대해 감사와 사랑에 대해서? 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감사와 사랑에 대해서 깨닫는 공부하고 있어요. 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돈 닦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조만간 뭐 어디 절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 아니죠? 얼굴이 빨개졌어. 알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한번 제가 네. 옆에 뭐 조교사 가시는 거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요즘 비가 많이 와서 쌤 네. 상담이 좀 안 옵니까? 이럴 때는? 근데 뭐 분명 영향이 있기는 한데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따로 또 운영을 하는 게 있어서 오히려 좀 더 바쁜 것 같습니다. 어떤 거 하시는데요? 지금은 이제 직무 체험이라고 해서요. 한 달 동안 회사로 기업으로 방문을 해서 한 달 동안 일하고 이제 체험하고 돌아오는 프로그램 관리를 하고 있고요. 뭐 비까지 오면 사실은 학생이 워낙 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나은 프로그램 위해서 계속 공부하고 그래도 있고요. 뭐 지금- 오늘도 그 중에 제일 괜찮은 팁 하나 그래요. 전달하도록 취업 하겠습니다. 왔는데 뭐 비가 걱정이에요. 천둥이 쳐도 와야죠 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사연에 들어가기 전에 네. 먼저 TV 취업 상담소 고민 신청 방법을 유엔 캐스터가 어떻게 신청하면 좋을지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네, 한국직업방송 접정보센터에서는요, 취준생 여러분과 취준생을 자녀로 둔 부모님, 가족들의 고민 사연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는요, 서울 02397-7984, 02397-7984로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worktv@wna.co.kr로 이메일 사연 보내주셔도 됩니다. 유명 취업 컨설턴트 분들과 함께 고민을 정말 내 일처럼 가족처럼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오늘 또 유엔 캐스터가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사연 들어봐야 될 텐데요. 유엔 캐스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즘 배우고 있는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보죠. 예. 네, 아주 사랑스럽게 읽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8월 졸업을 앞둔 취준생입니다. 원하는 기업 공채는 지나갔고요. 막연히 내년을 기다릴 순 없어서 눈에 보이는 채용 공고에 이력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 없이 낸 곳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마냥 기분이 좀 이상합니다. 된다 해도 가야 할지 고민이고요. 당장은 면접을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되면 가는 게 맞나요? 면접은 어떤 부분에서 점수를 가장 많이 주나요? 처음이라 질문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해서 이렇게 사연을 드립니다. 그래요. 도와주세요. 이분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네. 방송에서 면접이 좀 급하다 했던 어, 코치님만의 면접 방법 들어본 적이 기억이 나는데 원하지 않는 기업에 면접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진짜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취업 못하신 분들 입장에서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분명히 이런 그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부분을 좀 시원하게 짚어주실 겁니까? 예. 네, 그 내용 보시면 다 이해하시겠지만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원하는 기업이 아닌데 네.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진로 쪽이었고요. 예. 하나는 면접 쪽이었는데 면접은 급한 것 같아서 지난번에 짚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진로 쪽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치님이 별도로 진행하시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주시면서 좀 알려주시죠. 네, 구체적으로 네,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서 이 질문이 아주 예리해요. 예, 전문가 다 되셨죠. 다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우선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이제 진로 포트폴리오, 입문형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한번 공개해 볼까 합니다. 그래요. 진로 선택 방법 포트폴리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도 뭐 만드신 게 있나 봐요. 뭘 네. 많이 만드시네요. 네, 특허 내셨어요? 아니 아직 특허를 못 내서 특허를 내셔야죠. 그래서 방송 타면 이거 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거 어떤 방법이에요, 이건요? 예. 근데 우선 저는 이제 건축을 전공을 했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과 과제 그리고 졸업 작품전을 하다 보면 제가 그동안 했던 것들이 누적이 되고 이걸 파일로 하나 만들어서 제출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였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아시겠지만 인문대생이나 예체능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예, 저처럼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지금 그러니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학년들이나 뭐 인문대생들 맞습니다. 그런 친구들 대상으로 만드시는군요.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코치님이 직접 만드시는 거죠? 며느리도 알 수 없는 그렇죠. 네. 우리 저기 김도인 코치만 알 수 있는 방법인 네. 거예요, 그죠? 네, 초록창 아무리 검색하셔도 예, 안 구글 나옵니다.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오늘 직업 방송에서 최초 공개하겠습니다. 이야, 네. 초록창이 안 나올 거면 진짜 없다는 건데, 그렇죠. 진짜 없어요? 네, 아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 자체를 제가 만드는 거라서 네, 그렇군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뭐 끌지 마시고요. 빨리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게 뭐, 보니까 중고등학생 또 대학생들의 진로 설정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렇기는 한데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그 진로 코칭 그리고 진로 특강 같은 경우는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들었던 교환을 그대로 사용하는 좀 안타까운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러니까 마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군요. 네, 그냥 만들어 놓은 교환을 그냥 중학생에 맞게끔 말로 진짜 안 풀고 맞게끔. 대학생에 맞게끔 푸는 식이 안타깝게도 제가 봤던 전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생에 맞게끔 좀 변형을 시켜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진로라고 쓰여 있지만 이걸 진학, 예, 맞아요. 사실은 뭐 입시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진짜 대학생 취준생들을 위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예, 만든 거고요. 방법은 계속적으로 버전업이 되고 있습니다. 완성작이 왜냐면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옛날 그 구시대적인 버전은 지금과 상황이 안 맞기 때문에 네.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시는 작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학생들이 작성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 본격적인 사례 그래, 보여주시죠. 사실 좀 봐야지 저희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지난번 했던 방송들을 통해서 사례들을 하나씩 좀 사실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말로만 하니까 잘 못 알아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했던 것들을 화면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네. 예, 보시면서 이야기를 한번 그래요. 해보면 우리 시간 좋을 것 많으니까요. 같습니다. 좀 숨 쉬면서 얘기하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제가 첫 번째. 제가 진로 상담, 진로 컨설팅을 하는 것을 크게 이제 4단계로 나누어 봤습니다. 그리고 예. 각 단계별로 3개 항목으로 해서 이제 시리즈별로 이번부터 이제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은 1단계 그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업, 직무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학생 본인이 좀 알아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많이 게시되어 있고 열거되어 있는 직업 중에 나에게 맞는 게 뭔지 스스로가 탐색을 해보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걸 왜 선택했는지 본인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보자라는 게 총 먼저 오늘 공개할 3가지 단계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일단 한번 첫 보겠습니다. 번째. 네, 첫 첫 번째. 번째 예. 준비 제가 요청드린 시트가 하나 있는데요. 화면이 네. 혹시 준비가 되면 그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을 좀 자, 직업 직무의 종류에 관한 그런 네, 그러니까 부분이죠. 지금 이렇게 자세히 보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박스 하나하나에 쓰여 있는 게 직업 종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2015년에 조사했던 바로는 11,927개의 직업이 우리나라에 존재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는 저희의 딱 3배 정도 되는 직업 개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실제 학생들이 알고 있는 직업 그리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그런 특강 같은 거를 보면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자, 학생 여러분, 본인들이 하고 싶은 직업, 관심 있는 직업이 뭔가요? 자, 여기 전지를 하나 준비했으니까 이쪽에 한번 써보시면서 우리 그런 것들을 발표하는 과정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사한 건 뭐냐면 너네가 취업 준비를 할 때 보는 사이트가 워크넷이나 사람인 잡코리아 커리어 이런 취업 사이트, 포털 사이트들일 텐데 그쪽에 들어가서 채용 공고 나와 있는 직업들을 다 한번 열거해 봐라라고 숙제를 내줬고요. 그중에 가장 성실하게 해온 친구가 바로 이거거든요. 총 947개의 직업을 조사를 해왔고요. 지금 보시면 노란색 그리고 주황색 뭐예요? 그리고 X로 이렇게 져 있는데 전 3단계로 진행을 시킵니다. 첫 번째, 네가 알고 있는 모든 직업들을 조사해와. 이게 1단계였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중에 너가 관심 있는 직업, 주변에서 추천하는 직업, 내가 해보고 싶은 직업을 10개에서 20개 정도만 체크해와. 이게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으로 보이시는 저런 노란색 것들. 봤더니 보통 네, 판사, 몇 개 검사. 없죠. 네. 이 친구 공부 잘하는 친구가 보네요. 예,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가 정말 하기 싫은 거, 주변에서 하지 말라고 말리는 거, 내가 위험하겠다 생각되는 직업들을 지워가라라고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이게 하나하나 지워간 그 X표 있죠. 저게 주변에서 말리는 그런 직업.
직업들이었었고요. 예, 언제까지 하냐면요. 947개 중에 10개 남을 때까지 다 지우라고 했습니다. 아, 예, 근데 지우는 게 뭐 어렵냐 하나하나 지우면 되는데 제가 전제 조건을 단 게 뭐냐 하면 너가 지운 거가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직업인지에 대한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947개 직업을 조사를 다 시켰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본인이 납득이 안 되고 아니면 연봉이 너무 안 맞고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지워가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고 싶었던 거 10개에서 20개 정도 노란색 그리고 이건 안 되겠다 했던 것들 10개 남을 까지 다 지우게 되면 그 교집합이 하나 생기게 되거든요. 그 교집합이 방금 보셨던 종이에 이게 주황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황색에 대한 것들로 베스트 3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직업 탐색을 시키는 좀 상당히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들이는 작업. 기본적으로 본인이 직업에 대한 탐색을 그 공을 들이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여러 가지 직업들을 조사를 하게 되니까 네. 본인 몰랐던 것도 직업뿐 알게 되기도 아니라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 직업뿐 아니라 다른 직업과 본인 직업이 연계되어 있는 직업들을 또 알게 돼요. 그렇네요. 그러면 자소서를 쓰는 방향도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다. 이게 바로 제 지론입니다. 네. 그래요. 자, 도윤 쌤이 생각하시기에 그렇죠. 예. 진로 설정에 있어서 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어떤 건가요? 전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숙제를 좀 내주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본인이 이것도 있죠. 아까도 드리려고 했는데 900 몇십 개 직업 중에 다 진짜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다 수입이 있는 건지 네. 적정한 또 어떤 소득이 있는 건지 그것도 좀 잘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제일 하고 싶은 게 봤더니 거의 돈을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답답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조사시키는 것 중에 그게 평균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근속 연수. 예를 들면 뭐 30대 초반에 있는 사람이 상담으로 와서는 지금이라도 늦게나마 제 꿈이 스포츠 선수니까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 사실 스포츠 선수의 생명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면 다 은퇴 시기이기 때문에 각 직업별 그런 또 제한 기간이 있거든요. 고려할 그래서 부분이 있겠고. 네, 그런 것까지 조사를 다 시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말 수많은 직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4차 산업혁명으로 그 직업들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자 이어서 설명 계속 좀 해주시겠어요? 예. 네, 그 다음 보실 표는 이제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방금 세 번째. 말씀해주신 대로 내가 이걸 할까 말까 이게 나한테 맞는지 틀리는지를 분별을 해야 하는데요. 그 방금 사연에서 뭐 사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곳이 아닌지라 저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라는 얘기들을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때 한 2-3번 정도 질문을 물어보거든요. 무슨 근거로 너한테 안 맞는다 생각하냐? 어떤 것 때문에 이게 너한테 적합하다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학생들이 명확히 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의 기준이 뭔지를 이제 조사를 시켰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표에 보면 숙제를 뭐 어떻게 보면 제일 잘했던 성실하게 했던 친구의 항목입니다. 예. 저는 뭐 제 적성의 직업이 맞다라고 하면 5점 정도의 점수를 주면서 나는 이 적성에 맞게끔 직업 선택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뭐 급여, 복지 수준, 아니면 뭐 경력 개발의 기회, 우리 엄마 친구가 알 수 있는 정도의 회사 인지도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한 순서들을 저는 100점 만점으로 해서 점수를 다 매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직업 5개를 열거해 놓고 직업별로 방금 보신 그런 표를 지가 스스로 만들어서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서 그 항목 점수 합산이 제일 높은 것들 뭐 이런 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말고 표가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을 네. 텐데요. 다른 표 하나 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없다고 다른 거 하네요. 없다고 없나요? 하는데요. 네. 네. 밑에 하는 게 더 있는데 그건 네. 없나요? 그럼 우선 그 다음 표로 보여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어떤 네. 거냐면은요. 이 친구가 날짜별로 조사한 게 있어요. 어.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에는 뭐 적성을 5점을 주고 뭐 급여를 4점을 주고 했었는데 한 달 후에 다시 상담을 했을 때는 그 점수가 바뀌어 있는 그걸 표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건데요. 근데 뭐 사실 지금 방금 보셨던 요 정도면 충분히. 근데 이게 방금 전에 그 100점 만점 이게 몇 점 만점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100점을 생각했을 때 이 항목들로 그래, 이제 그래도 n분의 1로 지금 나눠봐라라는 다 쳐봤더니 거였는데 60점밖에 안 되니까 이게 네, 5점을 이게- 해도 60점밖에 안 되기 네. 때문에 70점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35점씩 하면 70점이니까 이걸 100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그래도 놀리지 않고 비교하기도 형평성 있게. 쉽기도 하겠고. 맞습니다. 이 친구는 뭐 나왔어요? 제일 좋은 게.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3학년 학생인데요. 음. 이 친구는 이제 물리학과 전공을 하고 있거든요. 물리학과를 전공을 해서 물리학과, 물류학과. 물류. 물류 쪽이라서 본인이 가고 싶은 것에 또 학점도 4.3 이 정도 돼서 야, 대단하다.
학교에서 이미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이미 입사 제의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서 스카우트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미 합격이 다 확정되어 있는데 대단하시군요. 저한테 상담을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정말 거기 합격돼서 다니고 나서 후회를 안 할 자신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라고 해서 찾아와서 상담한 사례입니다. 그래요. 우리 저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는 우리 저기 누구야? 혜인, 혜인 유엔 씨. 캐스터. 혜인 씨는 그 직업 정할 때 어떤 게 가장 큰 기준이었어요? 저는 감사와 사랑을 담아서 대답해봐요. 저는 처음에 어. 직업이 직업이 아니라 체육 전공. 전공. 네, 전공이 오, 나 체육과다 몰랐어요. 보니까요. 어. 그 배구를 했었거든요, 학교에서. 배구 선수 하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는? 배구 아마추어 선수를 하고 선수를? 있었는데 봤거든요. 중계를 보다가 아. 스포츠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하는 거 저거 보고. 내가 한번 해보면 좋겠다. 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그랬군요. 그러니까 되게 진로를 이게 하게 됐어요. 진로를 정하는 그게 이렇게 우연한 과정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이게 적는 것도 있지만 네, 실제적으로 그렇게 뭐 우연한 계기로 와가지고 상담 받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TV에서 많이 나오는 사례 중에 그런 사례 있지 않습니까? 친구 따라 오디션 봤다가 연예인 되는 그런 케이스. 근데 우리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건데. 있어야 되니까. 그래요. 일단 어쨌든 오늘 그 한 거를 좀 정리하자면 결과적으로 직무 적성에 대해서 또 내가 가고자 하는 하고 싶어하는 진로를 좀 정확히 정리하는 게 중요한 순서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오늘 얘기해 주신 거 다시 한번 짧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일부 제가 잠깐 봤는데요. 음. 학생 이미지도 그렇고 상당히 완벽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불합격 이유는 명확합니다. 네, 오버스펙인 것 같습니다. 오버스펙 그 친구요? 네, 일부 그러니까 있었던. 직무 팀장급들이 당장 협업을 하면서 업무를 가리키면서 할 때는 말도 잘 알아듣고 잘할 것 같은데 임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실제 신입사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면접 볼 때 앞에 앉히는 사람 때문에 40에서 6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좀 더 우리 회사에 오래 다니기를 원하는데 제가 느꼈었던 건 그 친구는 현대자동차를 정말 가고 싶어 한다라는 느낌이 전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임직원분이 느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차피 내가 널 사회 경력을 주며 키워놔도 다른 회사 갈 거잖아. 너무 좋은 일은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미지가 좋아서 임직원까지 올라갈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면 그래요? 그딱 보면 이미지, 느낌이 그러니까 대기업에 딱 어. 들어가게 되면 그 삼성전자 삼수에서 들어간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6개월 만에 그만뒀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그만둔 이유를 보니까 이 친구도 야망이 있는데 본인이 입사해서 보니까 본인이 임직원까지 갈 확률이 없대요. 그래서 그걸 무슨 판단을 하냐 했더니 정말 이런 친구의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런 친구들은 우리 회사에 정말 충성을 다하고 오래 다닐 수 있는 친구여야 뽑을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요. 예. 한번 저기 우리 도윤 쌤을 어벤져스 네, 특집에 한번 한번 모셔야 모셔서 되겠네요. 돗자리 한번 까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하대학교 창조 일자리 센터 김도윤 코치님과 그리고 유엔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한국직업방송